요즘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만 해협 쪽이 심상치가 않죠. 2020년대 들어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며 대만을 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초반에서의 시진핑을 보면 거의 당장이라도 대만을 칠 것 같은 투인데 과연 중국은 대만을 실제로도 침공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미래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하고 확언하기가 참 애매한데 이럴 때 우리에게는 역사가 필요하죠. 과거에 벌어진 관련 역사를 통해 미래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은 과거에 충돌한 역사가 있습니다. 무려 3차례나. 그것이 바로 1954년부터 1996년까지 이어진 1에서 3차 대만 해협 위기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이때는 현재보다 훨씬 강도가 셌습니다. 중국이 요즘은 군사 행동을 하고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전투기 띄우는 것까지만 하지만 대만 해협 위기 때는 아예 대만 영토에다가 포격을 때려 박았고 중국은 상륙까지 시도했죠. 얼마나 충돌 강도가 셌던지 미국이 핵 사용을 고려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촉발되었는지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를 살펴보며 현재 중국 대만 관계의 향방을 유추해볼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차 대만 해협 위기가 일어난 20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상황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중국 대륙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과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이었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념이었던 만큼 필연적으로 격돌했는데 패한 것은 중국 국민당이었죠. 공산당은 국민당 공산당과의 내전인 국공내전에서 승리했고 대륙을 점령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한때 중국 땅의 주인이었던 국민당은 타이완 섬으로 피신하여 대만을 세웠죠. 하지만 공산당이 이 대만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민당을 완전히 박멸하고 대만까지 마저 정복하고 싶었죠. 때문에 타이완 섬에 대대적인 침공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죠. 1950년 중국과 붙어있는 한반도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에 대규모의 중공군을 파병해야 했고 대만 침공은 후순위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1953년이 되자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중국은 다시 대만을 볼 여유가 생겼는데 이게 웬걸 대만은 그 틈에 필살기를 써놨습니다. 이른바 강한 놈한테 붙기 전략으로 초강대국인 미국한테 붙은 것이었죠. 그렇게 미국과 대만은 이제 형님 아우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다 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나오면 미국이 야 우리 아우 왜 괴롭혀? 하고 세게 나올 게 뻔한 상황.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시기를 놓치고 완전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여기서 중국 공산당은 통일에 대해 단념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아니었죠. 중공의 열망은 너무나 강해서 여전히 대만 정벌을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만 역시도 열망이 있었죠. 대만은 중국 대륙 땅을 죄다 뺏긴 것이 너무나 분했고 두 군대는 여전히 중국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시시때때로 군사 충돌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1차 대만 해협 위기의 서막이 시작되는데 둘 사이의 대립을 미국이 포착한 것이었죠. 이 중국 대만 간 갈등을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화약고인 동아시아에서 한국전쟁을 겨우 마무리해 놨더니 이제는 대만과 중공이 충돌하며 또 전쟁 난다 만다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때문에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진저리가 나서 아예 미군의 정예 함대 제7함대를 대만 해협 파견합니다. 제7함대는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산하의 함대로 쉽게 말해서 웬만한 나라 하나보다 강한 전력을 가졌습니다. 이런 함대가 떡하니 버티면 중공군과 대만군도 몸살이고 안 싸울 테니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렇게 미국의 으름장으로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은 잦아들며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이 퇴임하고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합니다. 2차 대전에서 구르던 육군 장성 출신이었던 그는 매우 강경했죠. 그는 중국 대만 갈등에 대해서 야, 우리 7함대가 언제까지 감싸줘야 되냐? 대만도 이젠 스스로 자립해야지. 7함대 철수시키고 대만이 직접 중국 본토를 치든 해서 수복하게 만들어 강하게 키워야 돼 라고 주장 7함대를 철수시켜버렸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위협이 사라진 중국 공산당군은 뭐야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바로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했고, 대만도 역시 오냐 다시 땅을 되찾아주마 하면서 중국 대만 사이에는 전운이 감돌았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군의 포격을 시작으로 1954년 둘 간의 전투가 개시됩니다. 중공군은 먼저 대만 본토가 아닌 진먼섬, 마쭈열도라는 섬들에다 포격을 가했는데, 왜냐하면 대만군은 중국 해안가의 작은 섬들을 장악, 군사기지로 삼고 있었고 중공군이 대만 본섬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이 눈엣 가시들을 먼저 제거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때 워낙 물량으로 쏟아부어서 진먼과 마쭈열도는 꽤 큰 타격을 입었고, 또한 중공군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타첸 제도까지 폭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만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도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야, 그래도 대만 스스로 지키게 냅둬, 강하게 키워야 돼. 하지만 이런 아이젠하워를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만의 진먼섬에는 미군 군사자문위원도 들어가 있었는데 중공군의 포격으로 2명의 미 군사 고문이 희생된 것이었죠. 미국인이 중공군 포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무엇보다 1년 전 중공군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준비 도중 캐세이 퍼시픽의 민간 여객기를 대만 전투기로 오인하고 격추시켰습니다.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 10명이 희생된 것이었죠. 세계의 경찰, 미국인의 수호자인 미군이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 결국 아이젠하워는 함대를 급파했죠. 하지만 미군은 한 발 늦었습니다. 벌써 타첸 제도는 중공군에게 넘어갔고 미군은 기껏 가서 활약은 못하고 대만군의 철수를 도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도 파견되긴 했지만 너무 늦어서 막상 뭘 하려니 애매했습니다. 3차 대전으로 번질까봐 중공군을 직접 공격할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영특한 중공군은 이를 잘 알았고 더욱 달려듭니다. 이제는 대만의 이장샨 제도까지 점령한 것이었죠. 이대로면 전에 대만이 갖고 있던 섬들을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랴부랴 최후의 수단을 검토하죠. 바로 핵공격이었습니다. 사실 중공군에게 핵을 쓰자는 논의는 1954년 9월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거부했죠. 그러나 1955년 미국은 상황이 급해지자 미 국무장관 존 포스터를 통해 미국이 핵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발표의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당시는 일본이 원자폭탄에 패망한 지 10년밖에 안 지난 상황, 중공군 내에는 엄청난 공포가 휘몰아쳤죠. 우리가 핵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더불어 중공군은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미국은 핵을 떨구려면 그냥 항공모함 데리고 와서 폭격기 날리면 됩니다. 미국 본토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죠. 하지만 중공군은 그때 제대로 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응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런 억울할 정도로 불공평한 상황에서 중공군은 결국 1955년 4월 야, 알았다, 우리 협상을 하자 라고 발표했고 대만에 대한 포격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슬며시 중공군은 발을 빼고 얼마 안가 대만 해협은 안정화되었죠. 1차 대만 해협 위기가 일단락된 것이었습니다. 중공군에게는 상당히 굴욕이었죠. 벌벌 떨며 물러나는 이미지가 되었으니.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산당은 전화위복을 맞았기 때문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중공군은 단결하여 야, 이거 안되겠다, 우리도 핵을 진짜 개발해야겠다 하고 결심했고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핵보유국이 된 것은 훗날 1964년의 일이지만 말이죠. 그렇게 1955년 위기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멈추지 않는 열망은 불과 4년 뒤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1차 때 호되게 당하고 미국과의 격차를 느낀 중공군,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군사력을 대거 증강시키고 있었습니다. 핵개발 착수는 물론이고 중국 공군이 특히 이때 많이 성장했는데, 문제는 미국이 불을 켜고 대만 해협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힘을 키웠어도 또 돌발 행동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게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생기게 되니 1958년 7월 아랍 세계에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바로 이라크가 공산화된 것이었죠. 당연히 세계의 관심은 그리로 옮겨갔고, 미국은 물론 영국 같은 서구권도 그곳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연히 대만 해협 쪽은 관심이 덜해졌고 중공군은 이 기회를 포착했죠. 아직 핵개발은 안 되었긴 했지만 세계가 중동에 집중하는 이때가 기회다. 중국 대통일! 대만을 치자. 그리고 중공군은 무려 21만 군대를 집결시켜 대만 침공을 시작합니다. 대만의 병력은 9만이었죠. 2차 대만 해협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서구권이 관심 갖기 전에 빠르게 행동해야 했던 중국은 대만령 섬들을 목표로 하여 또 진먼 섬에는 포격이 가해지죠. 거기다가 중공군은 이번엔 동딩이라는 섬에 소규모 상륙 작전까지 실시합니다. 비록 대만군에게 격퇴되긴 했지만 대포함과 상륙정을 동원한 작전에 대만은 엄청난 위협을 느꼈죠. 때문에 대만도 중공에 맞서 포격을 가하지만 중공군은 더욱 많은 포탄 물량으로 이를 압도합니다. 포탄은 양측 총합 47만 발이나 쓰였죠. 그 결과 진먼섬에 있던 대만 장성들이 3명이나 전사했는데 특히 진먼섬 부사령관까지 희생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을 넘은 행동이었죠. 이 소식은 미국의 콧수염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중동에 목매던 미국은 퍼뜩 정신을 차렸죠. 중동 문제도 문제지만 대만 문제 역시 미국에게 매우 심대했습니다. 만일 대만이 중공에 넘어가면 미국은 북한에 이어 대만 공산화도 막지 못한 무능력자가 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한 번 더 지키기로 하는데, 이때 또 한 번 핵무기 사용이 논의되었으나 원폭은 역시 최후의 카드여서 아껴두었고, 일단 대만에 제7함대 파견 및 재래식 무기 지원으로 서포트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미국은 군함 일부만 파견한 것이지만 대만에게 주는 보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때 파견한 덕분에 제대로 먹혀들었는데 미 군함들은 대만 군함을 따라가 호위해주면서 항해했고, 때문에 대만 군함에 포를 발사하려던 중공군은 난감했습니다. 여기서 쏘면 바로 미국과 전쟁이니 말이죠. 때문에 중공군은 포격을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중공군이 이대로 완전히 물러서지는 않았죠. 그들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바다가 안 된다면 공중으로 간다. 전투기 대거 출격시켜서 제공권을 장악해. 그럼 대만에 상륙할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중공군은 미그 15, 미그 17 전투기 100여 대를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런 걸 계산 못할 미국이 아니었죠. 미국은 이에 맞서서 블랙매직 작전이라는 것을 개시하는데, 이 작전은 대만 전투기를 개조하여 미국의 최신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달게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사이드와인더는 1956년부터 미국에서 사용되었는데 범용성과 성능이 높아 현재에도 많은 서방 국가들에서 표준 미사일로 사용될 정도이죠. 사실 대만 전투기는 F-86 세이버로 중공군 전투기에 비해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이드와인더의 압도적인 성능은 이 갭을 완전히 좁혀주었죠. 때문에 중공군은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대만 전투기에서 발사된 사이드와인더의 상당수가 격추되어 버립니다. 중공군 전투기는 100여 기 중 31기가 격추되었지만 대만군 전투기는 단 2기만 격추될 뿐이었죠. 그 결과 당연하게도 대만이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공군은 해군도 못 가지, 공군도 못 가지, 이번에도 대만을 먹겠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죠. 이것이 또 한 번 실패로 끝난 2차 대만 해협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공군은 확실히 자존심은 상했나 봅니다. 비록 공격은 실패했지만 힘을 과시하려 했는지 꿋꿋하게 대만에다가 포격은 계속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쇼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포격해서 대만 병사가 죽기라도 하면 미국이 또 개입할 게 뻔했으니 중공군은 포격을 하기 전에, 야, 우리
우리 몇 날 몇 시에 여기다가 포격할 테니까 대비해라. 오케이. 이렇게 다 알려주고 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존심이 센 중국은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포격을 20년이 지나도록 계속했습니다. 참 엄청난 끈기이죠. 그러다가 1979년 미중 국교가 정상화되자 포격은 멈췄습니다. 그 뒤 또 15년여간 대만 해협에는 평화가 찾아오지만 이 수십 년을 끌어온 지긋지긋한 위기는 또 한 번의 위기를 촉발하게 되니